햇빛 받는 시간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합성 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아가지고 광합성 양이 작아요. 광합성 양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광합성 양으로 오히려 키우려 하니까 조금 50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10원씩 이렇게 나눠 먹고 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천천히 차게 해가지고 천천히 키워가면 되는데 온도를 높인다든가 해가지고 쭉 하게 되면은 광합성 양이 부족하니까 나무를 키워버리면 과일이 죽고 과일을 키우면 나무가 세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 여름에는 12시간 동안 광합성을 해가지고 광합성 양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왜 오히려 못 키워내느냐? 다 고가가 되고 기형가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건 이제 식물에서 보면 식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가 소화해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하나. 숨을 쉬가지고 가는 거. 그럼 식물은 광합성을 해가는 거는 지가 만들어가 지가 먹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밥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해가 많기 때문에 밥을 엄청 먹을 수 있어.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 환경 좋을 때는 어때요? 하루에 2번 따도 모자랄 정도로 쭉쭉 뻗어내죠. 그럼 그때보다도 6월달, 7월달이 해가 더 좋은데 그때는 왜 오히려 그걸 못 키워내느냐? 그때는 뭐냐? 오이도 사람하고 똑같이 지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이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다지만은 오이는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하는 데 필요한 거고 자기가 미토콘드리아 해가지고 오이 나무 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냐? 산소를 가져가죠. 그러면 그 많은 광합성을 한 거를 왜 어디에 쓰느냐? 숨 쉬고 사는 데 쓰는 겁니다. 자기. 하면서 자기 사는 데 다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게 제가 봄오이, 여름오이, 쉽게 해서 겨울오이, 여름오이 이렇게 나눌 때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겨울 백다닥이, 겨울 오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겨울 오이를 키우면 있지 않습니까? 오이가 다 이래 생깁니다. 어깨가 작아집니다. 어깨가 작아지고 이렇게 쭉 큽니다. 여름 오이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다 커집니다. 머리가 커지고 끝이 뾰족해집니다. 그죠? 겨울 오이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여기가. 어깨가 뾰족해집니다. 여름에 어깨가 뾰족한 오이는 잘 없습니다. 삼척 오이 같은 경우는 특성이 우리가 이제 그런 오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오이는 이제 끝이 뾰족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끝이 뾰족하다는 거는 여름 오이입니다. 겨울 오이는 뭡니까? 어깨가 뾰족해집니다. 어깨가 뾰족해져. 완전히 다르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면은 오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라놓고 보면은. 그래서 겨울 오일수록 가을 오일수록 해가 짧아지는 지역일수록 요것도 넓어집니다. 시방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오이가 물러집니다. 오이가 물러지죠. 물러져야지 겨울에 잘 클 거 아닙니까?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러면은 뭐냐? 물러지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더욱 칼슘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을 오이들 같은 경우 올라가가 문제가 뭐가 생기냐? 지금은 옛날에는 갈색 신부가 있는 게 많이 생겼어요. 안에 심이 벗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은 그런 거 잘 없어요. 지금은 뭐냐? 무름과가 많이 생깁니다. 오이가 물러져 버려. 경매 볼 때는 멀쩡했는데 물러져 버려. 왜 그러냐? 오이가 그만큼 옛날보다 물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방은 세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실게요. 자,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형화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곤봉가입니다. 곤봉. 조금씩 구부러지면 이제 곡가라고, 여기 곤봉가입니다. 곤봉가. 자, 곤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애기 뱉다는 거는 요래 생겨집니다. 그죠?
곤봉인데도 얘처럼 꼬부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만 배만 볼록볼록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정에 의해서. 그래서 가을에 많이 발생되는 오이가 요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곡과 오이가 이렇게 조금씩 꼬부라지다가 그 다음에 곤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가가 됩니다. 미라가가 됩니다. 그 환경이 점점 나빠질수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광합성이 부족하면 생깁니다. 광합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50원 벌었는데 집에서 100원씩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50원 벌었으면 50원만 가면 되는데 50원 벌었는데 지금 방도 떳떳하게 하고 식구는 많이 있고 이러니까 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광합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이거는 다 보면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곡과가 생기면은 여기에다가 가시오 있죠? 요 무게 추를 이래 다 답니다. 추가 3,000개씩 있습니다. 집에 가면 저게. 조례가 펴니다, 저거를. 예? 가시오에는 캡을 이거 못 세웁니다. 캡 못 세우고, 이래 추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합니다. 이쪽 지역은 뭐냐? 여기, 창녕 남지입니다. 남지 지역인데, 남지 지역은, 하우스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가면 내 머리 부딪힐 정도로 낮는데, 열을 가두기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그 하우스 전체를 이불로 덮어 쓰기 때문에 열을 잘 못 빼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빨리 커버려. 저기는 1년에 3번씩 오히려 심어도 될 정도로 빨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날이 좋아도 저렇게 꽃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라가 됩니다. 요거는 그보다도 이제 조건이 더 나빠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 눈이 멀면 쪼로로록 가죠. 가시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래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방에 가죠. 쭉 다시 잡아 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 조건 자체가 안 맞을 때 많이 나타나는 생리적 위조가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세가 여기 끝이 뾰족해지는 겁니다. 이게 끝이 뾰족. 요게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정상은 뭡니까, 저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가리 결핍입니다. 가리 결핍. 그럼 가리만 주면 저게 되느냐? 안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가리가 부족한데 가리를 갖고 갈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물이 그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대부분 이파리에서 쑥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여름에 이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날이 좋아지면은.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보내줘야 될 거냐? 물을 더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 정발시키는 이파리를 팍팍팍 선에게 잘라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름에 청계삼척이 재배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끝이 뾰족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한여름에 날씨는 좋은데 왜 끝이 뾰족해지느냐? 자, 물도 많이 주는데 그럴 때는 나무 수세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무 세력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이 짧아집니다. 첫째는 과일이 짧아지면은 세력이 좋은 겁니다, 나무가. 과일이 짧은데요, 이래 이야기하는 건 세력이, 그래서 대부분 첫 오이들 어떻습니까? 첫 오이들 짧죠? 첫 오이, 둘째 오이 다 짧게 나오죠? 어떤 걸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력이 좋을 때 달렸으니까. 초반에. 그래서 요게 선세가가 요거는 여름에 생깁니다. 여름에. 자, 또 요거는 보십시오. 똑같은 선세가지만은 얘는 세력이 나무가 좋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리 부족일 때 저런 증상이 생긴다는데 쟤는 관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세력이 좋아. 엄청 좋은데 끝이 뾰족해. 왜 저럴까요? 질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가리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고, 요런 거는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관리가 안 됐고, 그래서 선세가 여기 편세갑니다. 어깨가 빠집니다. 이게 빠집니다. 오이가 어깨가 빠진다는 건 저건 대부분 겨울용입니다. 겨울용. 오이만 쳐다봐도 저런 오이가 났다면 저거는 계절이 대부분 겨울 오이라 보시면 돼요. 저게 책에서는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결핍. 우리가 볼 때는 질소 과잉이죠. 질소질이 많아가 칼슘 자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질소 과잉이라는 소리는 반대로 따지면 가리가 결핍한 거냐? 그죠? 전체적인 정상을 보면, 전체적인 비료를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오이가 짧아. 오이가 짧아요, 한 나무에서. 이 오이를 갖다가 길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비료를 주느냐? 이래 질문을 해요. 그럼 보통 뭘 주겠습니까? 짧은 오이를 길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나무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맞아요. 질소일 수도 있고 가리일 수도 있어요. 짧고 작은데, 자, 나무가 뚱뚱해. 나무가 엄청 세력도 좋고 뚱뚱해.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이 세면 과일이 작아진다고. 그죠? 그럴 때는 질소질 비료를 주면 더 짧아지죠. 그럴 때는 가리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일을 길게 하려면. 나무에 힘을 빼가지고 과일을 키우려면 가리를 줘야 돼요. 근데 나무 자체가 되게 약해. 기본적으로 약하고 작아. 그런 나무는 나무 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질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붕사나 칼슘 결핍을 이제 동행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나무가 있어.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춥던 덥던 물이 많던 해서 잔뿌리가 싹 죽었어. 잔뿌리가 싹 죽어요. 굵은 뿌리만 남아. 그럼 굵은 뿌리만 남으면 뭘 먹을까요? 굵은 뿌리만 남으면 질소를 먹는 거예요, 질소. 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해서 다른 미량 요소들이 다 결핍이 되는 거예요. 칼슘도 그렇고 다. 그러면 뭐냐? 기본적으로 저거를 반대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잔뿌리를 키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잔뿌리를 키워주면 다 정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소 과잉이나 질소 비료만 많이 흡수된다. 이런 조건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요 나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잔뿌리가 없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뿌리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잡아가면 제가 볼 때 웬만한 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결국은 나무가 지쳤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저것도 잔뿌리가 없다. 요런 증상들이 하우스에서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보통 4월 달쯤 넘어갔을 때 땅에 열이 막 올라가고 할 때 겨울 내에 줬던 비료들이 확 뒤집어질 때 저런 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과일에도 띠가 생기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왜? 겨울에 10개를 미기기 위해서 항상 11개, 12개씩 준 거예요. 그럼 1개, 2개씩이 계속 남아있던 것들이 땅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집어지면서 걔들이 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뿌리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굵은 뿌리만 남으니까 결국은 뭐냐? 가리 이런 걸 못 먹고 질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오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뭐야? 결국 잔뿌리들이 없고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는 뭐냐? 결국 잔뿌리들을 키워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밭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다 그려지고 막 문제가 생겼어. 오이 농사를 하는데 밭에서 문제가 생겼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할까요? 여기 물어보니까 이래 이야기하고 저기 물어보니까 이래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누구는 바카스가 좋다, 누구는 비타민이 좋다, 막 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또 잘 모르는 나는 얼마나 기가 또 팔랑거려. 막 하는 이야기마다 다 맞아. 안 하는 척 하면서 또 바카스도 미기보고 뭐도 미기보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물을 먹였네. 좋아졌어. 그럼 물이 정답이었구나. 이래 할 수 있는데 보통 농사 하시다가 모른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 그냥 맹물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맹물만 주시면은 부족한지 많은지가 바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럼 그때 움직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여기 가리고 밝은지 이야기하고 저기는 뭐 아미노산하고 뭐 여기는 호르몬제하고 암만 해봤자 있잖아요. 나중에 주놓고 내가 뭐 때문에 좋아진지도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농사 하시다가 혹시 정말로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만 그냥 맹물 주시고 그냥 쳐다보십시오.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게. 그게 제일 빨리 찾아요. 이런 증상, 땅이 뒤집어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저런 거 비료 주고 뭐 주고 하면 한 달 갑니다, 이거. 그냥 가만 두고 맹물만 주면 있지 않습니까? 맹물 주고 꽃 보면은 위에 꽃자리 나오는 게 이렇게 생긴 것들 한 4-5개 따주고 그냥 그대로 놔주면은 보름이면 끝나요. 보름이면 다시 지자리 잡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저거 못 잡아내는데 그래서 하시다가 정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맹물만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겨울 거하고 여름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겨울 오이. 겨울 오이 둘 다 초세하고 연관이 되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여름 오이, 여름 마요 하는 건 가리. 요거는 칼슘입니다. 야간 지온, 고온 건조. 결국 고온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못 보내는 겁니다. 물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세 유지하고 하는 건데